예, 안녕하세요. 혼이들 파파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체류용 쉼터 시공에 관한 어떤 문의를 받았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상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컨텐츠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제 이 창원시 내에 속한 어떤 농지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 좀 경사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폭이 좀 좁고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 이동식 주택을 운반하기에는 힘들다. 물론 이제 제가 보지 않았지만 웬만하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은 이제 현장 시공을 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체류용 쉼터를 시공하기 전에 좀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원고를 쓴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공 같은 경우도 현장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라든지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휴대폰에다가 적어 왔습니다. 우선 이제 그 수도하고 그리고 전기, 제가 물어보니까 수도하고 전기 같은 경우도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하고 그리고 가설 전기를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창원시에 들어가 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언뜻 이제 들었던 게 뭔가 하면 도로 인접 경계선하고 그 체류용 쉼터는 근접해가지고, 근접이란 말은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약 50cm 정도로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이제 피곤한 항목입니다. 그런데 주중에 이게 완화가 돼가지고 농지 안에 어떤 곳에 배치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 항목이 기억에 남아가지고 전화보다는 직접 방문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화됐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배치나 이런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 이제 토목 공사를 좀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안 물어봤고요. 자, 그래서 전기를 설치할 때는 바깥쪽 계량기에다가 우리가 그 전기차 충전을 위해 가지고 차단기를 하나 메인으로 뽑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 차단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기차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 사장님한테 현장에서 물어봤습니다. 차단기는 보통 몇 암페어 정도를 설치하면 됩니까? 물어보니까 30암페어도 한 대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50암페어짜리가 좀 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암페어짜리 그 차단기도 단독으로 하나 이렇게 뽑아두는 것도 향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 내에서 우리가 비가 왔을 때 그 빗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하는 어떤 배수로 같은 경우도 없는 경우라 그러면 이 배수로 공사도 같이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기초 방식인데, 당연히 이제 그 매트 기초는 안 되는 걸 알고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초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하고 채용 쉼터 그 우리가 하부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공간을 너무 낮게 이렇게 하는 경우라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러 밑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40cm 정도는 확보돼야만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하수라든지 오수 배관 이렇게 그 설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모든 부분을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면을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이동의 어려움 때문에 그 짧은 폭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 제작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 짧은 폭 같은 경우를 좀 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점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평면 뭐 좀 넓게 말한다 그러면 설계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설계할 때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게 출입구 위치에 따라서 설계 평면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어디에 내느냐에 따라서 그 설계가 좀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안 그러면 좀 공간을 이렇게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이기 때문에 뭐 그분한테 설계는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바닥 단열을 또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단열재를 깐다 그러면 어떤 꿀렁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라서 화장실 다운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마감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골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리가 뭐 골조를 튼튼하게 한다 해가지고 뭐 각간을 많이 이렇게 세운다는 것도 하나의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하게 가성비 있게 골조를 어떻게 제작할 것인가 그리고 지붕 모양이 그냥 흔하디 흔한 뭐 박공을 할 것인가 또는 이제 경사 지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관이라든지 이런 보강, 현관 보강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도 보강을 뭐 할 거,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것,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창호 같은 경우도 이제 PVC 이중 창호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시스템 창호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창호 보강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판넬 종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신고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판넬 같은 경우도 EPS 판넬도 할 수 있고 우레탄 판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뭐 100T를 할 것인가 150T 할 것인가 200T 할 것인가 그리고 판넬로 한 가지만 해가지고 단열을 끝낼 것인가 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거주하고 잠도 이렇게 그 주기적으로 자는 공간이라서 추가 단열까지도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의 어떤 기능성하고 그리고 주택을 좀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가지고 후레싱을 어떻게 접을 것이고 뭐 특히 이제 창호 후레싱을 설치할 것인가 그리고 일반 그 처마 같은 경우도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고 캐노피식으로 또 처마를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외장재입니다. 이 외장재를 뭐 저렴하게
서머 사이딩입니까? 이런 것으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뭐 전통적인 이제 뭐 시멘트 사이딩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한다 그러면 색깔을 잘 선택한다 그러면 뭐 이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러면 우리 공장이나 이런 것에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골강판으로 이렇게 외장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이 외장재를 선택하고 나서 판넬에다가 하지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적은 게 이제 간단하게 9번째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부분, 그리고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싱크대라든지, 뭐 신발장, 그리고 수납, 뭐 붙박이장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가구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뭐 선택하고, 그리고 내부에 이렇게 가구도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류용 쉼터라는 것도 주택의 축소판이고요. 물론 이제 시공 과정에서 체류용 쉼터는 이제 전원주택보다 좀 빠지는 공정함 좀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수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뭐 여기 적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방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필름 난방을 할 것인가 또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엑셀 관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건식 난방을 이용할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에 들어가는 많은 공정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체류 쉼터의 어떤 현장 시공을 너무 간단하게 평수가 작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짓고 나서 정부에서 12년 이상입니까?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 자체가 위험하지 않으면 계속 아마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류 쉼터의 어떤 품질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돈 몇 천만으로 짓겠다. 안 그러면 그래도 나름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뭐 5천만 원으로 짓겠다. 이런 어떤 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류 쉼터의 건축 외적으로 처음 말씀드린 이제 그 수도 계량기라든지 그리고 가설 전기 그리고 정화조가 필요한 곳은 이제 정화조 설치라든지 그리고 마을 오수관이 지나가는 경우는 마을 오수관까지 바로 연결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적은 비용으로 농막처럼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제법 들어간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그 시공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현장 관리는 되지 않는다. 자, 그 대신에 제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시공 전에 모든 평면부터 해가지고 뭐 자재 선택 그리고 시공 방법에 관해서 모든 것을 제가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각 공정별로 이렇게 작업자를 소개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공정별 작업자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기초 같은 경우야 뭐 제가 주말에 이렇게 같이 작업할 수가 있고요. 뭐 굴착기 정비 같은 경우도 일을 잘 하시는 분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금속 작업자 그러니까 각칸을 자르거나 용접하거나 골조 만드는 작업자 그리고 현장에 또 들어오는 판넬 작업자 판넬 같은 경우라 그러면 두 명 정도만 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런 판넬 작업자도 소개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설비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현장에 근무하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이라든지 체류 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별도로 이제 좀 다른 사람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 목수 같은 경우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외장재나 이런 경우는 판넬 작업자한테 맡기면 방법을 제시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들을 제가 간단하게 모두 이렇게 구해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 채용 쉼터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아시고 계획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기시고 그래야만 시행착오 없이 튼튼하고 그리고 이쁘고 자 그리고 따뜻하고 시원한 어떤 쉼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너무 이제 지붕 같은 경우도 박공 지붕만 고집하지 마시고 좀 박공 지붕이 이제 경사가 낮고 한다 그러면 좀 이쁘지가 않습니다. 좀 다른 형태의 지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영하 1도입니다. 이렇게 그 말씀드린다고 앉아 있으니까 좀 손이 많이 시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건강하게 그리고 항상 이렇게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리하신 그분이 뭐 쉼터를 제가 시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에 관한 어떤 뭐 기대라든지 그리고 생각을 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일 이렇게 현장에서 바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다음 기회에 시공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영상으로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 민터 한번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민터야 저쪽에 카메라 안 봐. 카메라. 자, 한 주 잘 보내십시오. 자,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